몰랐습니다. 내가 국가관이 모자랐습니다. 내가 정치를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에게 다시는 속지 않고 보수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뭘 햇소리 하고 앉았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안철수가 돌아왔는데요. 안철수 하면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철수하는 거 여러 번 철수했죠. 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저는 또 거짓말이 떠올라요. 그동안에 여러 거짓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상기하면요, 군대를 뭐 가족에 알리지 않고 뭐 갔다 이러는데 군대 갈 때였었는데요. 예. 제가 군대 갔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나왔거든요. 부인 인터뷰에서 서울역에 배웅 갔었다고 나왔거든요. 군대 간다는 게 그때 대구로 가는 거였거든요.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헤어지는데 참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요, 의대를 포기하고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는 백신 연구했다. 의대 쪽을 버리고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쪽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군의관 마친 뒤 복직이 안 되고 생활이 궁핍해서 창업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그리고 안철수 저서에서는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50만 원 통장이 전부였다 이랬는데 언론 보도에 고3 때 할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대요. 이런 센 거짓말들을 하고. 그리고 전세를 오래 살아봐서 집 없는 서름을 잘한다 이랬는데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가 오랫동안 살았다던 전셋집은 안철수 부모님 소유 집. 나 진짜 낯 간지러워서 어떻게 이런 그 구라를 치지. 또 안철수 연구소에는요, 자기 친척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안철수의 장인이 3년 동안 이사로 재직했고요, 부인 김미경 씨가 이사로 등록했고요, 친동생도요 4년 동안 감사직 맡았어요. 하여튼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는데 이봉규 TV 개국한 거하고 똑같아요. 2018년 9월에 나갔는데 저도 2018년 9월에 개국했거든요. 이봉규 TV.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그가 개가 천선했을까요? 1년 4개월 전에 이봉규나 지금 이봉규나 제가 보기엔 뭐 인간은요 1년 4개월 만에 안 바뀌어요. 14년 만에도 안 바뀌어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저는 안 믿습니다. 하여튼 안철수가 돌아와서 그 구심점으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평화당 뭐 이렇게 합쳐서 제3신당을 출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서 호남 파리를 시작합니다. 첫 일정으로 광주 가죠. 근데 호남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요걸 간파한 대한신당이 안철수 탕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단 호남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귀국 일성으로요,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중도하고 실용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이념 또 적폐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념에 좀 자유로운 중도, 그 다음에 이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실용적이지 못해가지고 나라 경제 망했다. 나는 이제 실용을 찾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 나름대로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실용에 대해서. 실용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껏 안철수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한 번도 정치권에서 뭘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해결한 적이 없고, 그런데 무슨 변화를 시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바람을 다시 가슴 깊이 담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철수 씨의 초심은 철수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않겠다면 또 철수 안 되는 거야? 또 거짓말 안 되는 거야? 7년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했으면요, 석고대죄하고 정치권 은퇴하든가 정치가 다시 나오려면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공항에서 뭐 큰절하는 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요? 이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야? 탁현민이한테 배운 거야? 문재인한테 배운 거야? 공항에서 큰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국민을 호구, 바보, 멍충이로 하냐? 뭐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똑같아요. 제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야. 일단 공항 발언으로 밀어볼 때는요,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창당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떠났죠. 자, 손학규가 당내에서 리더십이 손상됐어. 그러니까 이거 딱 자기가 접수하고 어떻게 중도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겠다. 호남 이렇게 모아서 얄팍한 계산인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 치사한 계산이에요.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손학규가 순순히 내려놓지 않으면 신당 창당해서 그리로 이제 싹 자기 패들 메르고, 손학규는 이제 돈만 이제 차지하려는 거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몰아버리고 중도에서 자기가 성공하리라고 이제 판단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기저에는 현 정권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배제의 정치, 과거지향적이며 무능한 국정 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했는데, 하나만 한 소리 합니다. 당신이 말 안 해도 온 국민이요, 매주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날 매주 외치단 말이야. 수백만, 연이은 수천만이 지금 와서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해. 한국당 향해서도 이런 말 해두고만요. 그 반대편에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며 반사 이익에만 의존하려는 야당들이 있다. 이제 한국당 향해서 비판한 건데, 그래서 니네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 당신 독일 가고 미국 갔을 때 어떻게 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 당신 뭐 했어? 그리고 안철수는요, 구체적인 이제 자신의 정치 비전을 나름대로 공부는 좀 했나봐. 3대 뭐 지향점을 내놨더라고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이렇게 3대 지향점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안 되는 거야. 사상이 그래서 좌파야. 그래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재인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더 몽상가야. 근데 이제 문재인보다는 최소한 북한과 내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는 뭐 그 점에서는 좀 다행인데, 나라가 부강해야 국민이 자존심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좌파 이념이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요, 행복지수 1, 2등에. 그러면 그게 진정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진정한 행복이냐? 뭣도 모르고 행복지수가 높은 거지. 그래, 방글라데시가 그래 국민이 행복하다고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순위에 꼴찌에서 1, 2등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민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사니까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행복감을 느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수리 여권 가지고 우리 해외여행 가봐요. 미국 사람들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색인종이 됐든 독수리 여권 내고 탁 나오면서 영어 시블럭 하면서 어깨 으쓱 폼 잡고 나와. 그게 행복감이에요. 나라가 패권국이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거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이비리그 가려면 난리치고 우리처럼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니까 내가 뭘 하든 햄버거 먹으면서도 행복한 거야. 서민이라도 중산층이라도 부자는 부자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하다는 거야. 물론 거기도 불행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 이민 가려면 1순위로 어디 가고 싶어해? 방글라데시 가고 싶어해? 미국 가고 싶어하지. 행복한 나라 왜 방글라데시 가지? 국민이 행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야 안보가 튼튼해야 쳐들어오지 않고. 나라 행복하면 뭐해? 나라 쳐들어와서 김정은이 밑에서 사는 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중국놈 밑에서 산든가? 그게 행복한 거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앉았어요. 그리고요, 안철수가 또 이럽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 폭주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가짜 민주주의 등장과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 미안하지만 너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돼서 이 꼴이 됐어. 그 원죄가 있어. 그 책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게. 다시 정치하려면 형이 가르쳐주잖아. 귀국일성으로 이것부터 했어야 돼. 반성부터 했어야 돼. 내가 문재인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국가관이 모자랐습니다. 내가 정치를 몰랐습니다. 그동안 짧은 세월 1년 4개월 짧지만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공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에 속죄의 기회를 주셔서 저를 한번 정치판에 올려놓으시려면 제가 문재인에게 다시는 속지 않고 중도 보수 통합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안 나서더라도 저 좌파 밀어나는데 보수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보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중도인 저의 힘도 좀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저 좌파 폭정을 끝장내는데 요만큼이라도 협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지. 뭘 햇소리하고 앉았어. 그리고 가증스럽고 영혼 없이 말이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 또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의지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불공정한 규칙을 최대한 없애고 청년 세대들을 위한 초석을 다시 놓겠다. 또 공정 나오고 또 정의. 이것들은 하여튼 입만 열면 거룩한 소리야. 문재인 취임사 공정 정의에 여기 지금 우리 국민들 열받고 지금 신물이 났어. 염장
지르냐? 또 공정 얘기에 거짓말장애가 또 사기치냐? 거룩한 말에 이제 안소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또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능한 많이 진입하게 하는 게 자기 목표다. 이게 자기는 이제 이거지 모험도 안 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이제 가능한 원내 교섭단체 딱 만들어서 자기 이제 안철수계의 영향력 행사하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대권 도전하려고 요런 이제 꿈깨. 아직도 꿈 못 깼냐? 1년 4개월 가지고 짧아. 안 변한다니까. 내가 해외 생활 20년 했어. 20년 했는데 안 변하고 이봉규 이 모양 이 꼴이다. 왜? 20년 내가 나갔다 온 사람이야. 1년 4개월 가지고 에라이. 그리고요. 지금 독자 노선 뭐 걸으려고 그러는데 독자 노선 몸값 올리는 거냐? 아니면 뭐 꼼수를 부리는데 독자 노선으로 가면 누가 유리할까? 생각을 좀 해봐. 문재인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네가 무슨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천만에 그대로 안 돼요. 결국은 문재인 도와주는 꼴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도와주는 꼴로 해서 문재인 당선시켰잖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무슨 연동형 비례제로 이제 신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은 챙기겠지만 당신 인생은 끝은 추하게 됩니다. 추하게 마무리. 대권 물 건너가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얌체 계산법 그 인생 살아온 안철수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중학교 동창들 지금 만나도요. 중학교 때 성격 그대로야. 고등학교 동창들 그때 성격 지금 그대로야. 에이, 안 변해 사람은. 야만큼 변해 요만큼. 근데 막 크게 변했다고? 에이 천만에. 이기적인 오타쿠 얌체 안철수가 정치권 7년 동안 배운 거는 그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큰절하는 거. 그건 그전에는 그거 못하더라고 쑥스러워서. 이제는 아주 철판 까고 큰절 떠럽죠. 에라이 그거 했다고. 에이 기분 안 좋네. 자 한국당한테 제가 보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충고드립니다. 절대 안철수 빨리 포기하고요. 선명하게 통합 추진하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함께할 사람한테는 빤스까지 다 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철수 유승민 버리고 함께할 사람 해청 모여. 그게 싫으면 우리대로 간다. 니네 오지 마라 전부. 이렇게 애국인 국민들 믿고 가십시오. 그래야 나라 살립니다. 제가 선거공학 전문가예요. 선거공학 배운 사람이야 대학원 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공학적으로 해다가 안 된다니까. 야구에서도 투수가 정통파 투수 강속구를 가지고 있어야 승률이 높아. 그 변화구 무슨 체인지업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강속구가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업이 있어야 유현진이처럼 승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로 기억에 남는 투수들은 다 정통파 투수예요. 정통파. 변칙 투수도 아니야. 최동원, 선동열, 박찬호, 유현진 다 모두 정통파고 그 다음에 강속구가 있었어. 강속구 없이 어떻게 그냥 꼼수 이런 걸로 이게 변화구로만 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과감히 강속구 던지시고 그러면은 안철수가 기어들어옵니다. 기어들어오면 그때 받아주고 무슨 자기가 지분이 어쩌다 무슨 세정시 입에 나오고 그따구 소리 하면 아주 입을 막아버려. 그냥 강속구로 가십시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뭐? 너도 투표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네가 인만 무슨 야 이놈이 투표권을 달래네. 이놈이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네. 닭한테도 투표권을 주냐 임마? 아 이놈들이 아주 이거 18살 뭐 투표권 주니까 아주 네 아들도 투표권 달라고 난리냐? 죽을래 너? 알았어 오지마. 18세 투표권도 고등학교 3학년 투표권도. 근데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는데요. 두고 보시죠. 정통파 강속구로. 그래서 안철수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마. 그렇게 좀 밀고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유승민은 이제 무조건 안 돼. 거의 무조건 버리고. 자 요쪽에는 구독 눌러주시죠. 구독 부탁드리고요. 뽕평 마치겠습니다.